은하수 사이 자연스레 날아오는 시간. 불우한 자에게도 자유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행운이 따르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재수가 옴붙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속담이 존재하게 된 것일 것이다. 연병할 것들이 또 시작하는구나. 중얼거림이 입버릇이 되어 있는 기근이 자신도 모르게 욕을 하며 중얼거린다. 불우한 인생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자유 안에 있을 수 없는 모양이다. 옛 어른들이 저 사람은 기집애도 복도 없다. 참으로 생긴 대로 논다 하고 말하며 혀를 차고 했다. 가난하거나 미움을 받는 사람에게 하던 말이다. 역시 기근이도 생긴 대로 사는 인생인 모양이다. 버스 안에 많은 시선이 자연스레 날아와 온몸을 훔친다. 이를 직감하고 기근이는 욕을 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사람의 눈동자. 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신이 존재한다면 불쌍한 인생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의 양심의 도장을 한 번씩 찍어주고 싶지만 세상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도 없고 나무신, 돌신도 없다. 부처도 없고 귀신, 도깨비도 없다.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말이다. 가상일 뿐이다. 하고 생각하며 무엇이든 부정하며 살아왔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은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며 살아왔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혼자 창피당하고 조롱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해도 잘난 부분이 없다. 눈, 코, 입, 귀도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은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 특이한 인생으로만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도 했다. 사람이기에 사람이 타는 버스에 탔을 뿐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꼴보견 인생으로 보이는 것이고 기이한 구경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론은 건강한 사람들 눈에는 보고 또 보아도 신기한 모습인 것이다. 젠장,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왜 나는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냐? 왜 살아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냐? 나 같은 병신이 무슨 희망이 있다고. 어제 저녁에 정말로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못한 것이 저주스럽다. 정말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린다. 창피함으로 머리털이 모두 일어서는 느낌이다. 몸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정신이 산만했다. 어제 저녁에 내일 어떻게 평택에 가지? 차라리 지금 죽어버릴까? 죽으면 평택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죽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대참사를 당하는 것이다. 기근이 모습. 사람들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에게는 굴욕이요 생지옥이다. 두세 사람이 쳐다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은 포화 상태다. 숨이 막힌다. 사정 없이 몸을 훔치는 사람들, 귀신 도깨비들이 바라보는 느낌이다.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인생.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었다. 어려서부터 죽음을 수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다. 어느 때에 죽음을 생각했을까?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볼 때다. 또는 조롱할 때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나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들과 달리 동떨어지게 생긴 외모.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생각보다는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다. 정말로 웃기게 생겼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눈으로 입으로 죽였다. 그런데 오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너무 심란하여 어떻게 평택에 온지도 모르게 오고 말았다. 아버지가 평택이다 다 왔다 업혀라 하고 말하며 구부리고 앉자 평택임을 직감했을 뿐이다. 아버지 등에 엎여서 사방을 바라보는 기근이 마음이 착잡했다. 아니 어리벙벙하다.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이었다. 왜 걷지 않고 아버지 등에 엎인 것일까? 선앙당 필속에 지팡이를 숨겨놓고 왔다. 사람들 앞에서 걸어다닐 자신감이 없어서 일부러 가져오지 않았다. 아니, 지팡이는 여기에 놓아두고 가지. 아버지는 말했다. 아들을 생각하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 말이 반가웠다. 네 알았어요. 필속에 숨겨놓을게요. 하고 대답한 후 망설임 없이 필속에 던졌다. 왜 급하게 지팡이를 던져버린 것일까? 아버지가 혹시라도 아니다 기근아 아무래도 내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만일을 위해서 지팡이도 가지고 가자 하고 말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앞에서 걸어 다닐 자신감이 없어서 많이 고민했는데 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했고 아들은 재빨리 행동을 취한 것이다. 아버지 등에 엎인 기근이 사면팔당을 바라본다. 사람도 차도 많고 집도 많았다. 여기가 정말로 평택인 모양이다. 정말로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차도 많다. 평택이 아니라면 혹시 나는 별 세상에 온 것인지 모른다 하고 생각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별천지요 진풍경이다. 집에서 상상했던 그 이상이다. 사방팔방이 집, 차, 그리고 사람이었다. 마당에 온종일 앉아 있어도 사람 한 명 구경하기 어려운 농촌에서 살았기에 많지도 않은 사람과 차, 집을 보면서 놀란 것이다. 그 당시에 평택은 작은 도시였는데 기근이 눈에는 집도 차도 사람도 너무 많다고 느낌을 받은 것이다. 아, 나만 걷지 못하는구나. 나만 풀고 자구나. 작은 한숨을 쉬면서 한탄했다.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고 한탄하는 것일까? 혹시 평택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생각했다. 호기심으로 사면팔방을 바라보았다. 건강한 사람들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절망을 했던 것이다. 정말로 나는 세상에 살면 안 되는 모양이다. 나처럼 생긴 사람은 정말로 없구나. 내가 살아갈 곳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것 같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아름답게 정제된 세상을 보면서 설레임이 아닌 실망을 안아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어느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경찰서인데 기근이 눈에는 모두가 집으로 보이는 것이다. 문 열리는 소리에 20여 명의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고정된다. 아버지는 고정을 받는 아들을 의자에 내려놓은 후 한 명의 순경에게 소개했다. 시선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던 순경. 아버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유 아저씨 이런 사람을 무엇하려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말했다. 단색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다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표정이다. 아니, 진지한 모습을 마음껏 볼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는 표정일 수도 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순경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 정말 나쁜 놈이다. 누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냐? 네가 오라고 했잖아. 순경의 말에 반발심이 생긴 기근이 자신도 모르게 입이 열린다. 욕을 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경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순경은 반응이 없다. 갑자기 당한 반격에 놀란 것일까? 아니다. 기근이의 습관성일 뿐이다. 혼자의 중얼거리는 빗볼을 순경은 모르고 있다. 기근이는 울분을 터뜨리고 있지만 순경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다. 고향은 어디? 아버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순경이 질문을 했다. 보숙면 홍월리입니다. 나이는 몇 살이지? 21살입니다. 이상한 기류로 흘러가고 있다. 순경은 재판장이여, 기근이는 범인이 되어 신문을 받는 느낌이다. 기근이 분명히 성인이다. 그러나 순경은 반말을 했다. 직속 상관도 아니여, 순경과 일반의 관계인데 반말이다. 키가 작아서 어린아이로 착각을 한 것일까요? 그러나 기근이는 공손하다. 순경이 괘씸하지만 나는 아버지 입장만 생각하면 된다. 순경이 반말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나는 빨리 끝내고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 나는 내가 할 일만 잘 끝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존심을 버린 것이다. 아니, 나는 쓸모도 없는 인생이다. 욕을 먹은들 어떠하고 반말을 들은들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오늘 세상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데 나만 불구차였다. 그래서 엄마도 형제들도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곳에도 오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 온 것이다. 쓰레기 몸뚱이를 가지고 지서까지 잘못 온 것이다. 하는 생각에 마음은 이미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자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었다. 집에 가도 반겨주는 가족은 없지만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 없기에 집에 가고 싶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다. 아픈 곳은 없고 네 없습니다.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고통을 겪는 인생인데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계속 반말이여. 기근이는 공손했다. 순경은 상대방이 어떠한 아픔이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나이는 잔뜩 먹어가지고 도대체 무엇하는 짓이요? 큰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린다.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아간다. 10여 미터 거리에서 30대에서 40대 된 순경이 60대쯤 된 노인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다. 그 당시는 한감 넘기면 장수한다고 하던 시대다. 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근이 눈에는 경찰의 모습이 오만불승이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놈은 애비오미도 없는 모양이다. 자신과 상관없는데 또 욕이다. 노인이 가련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자신의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이 대놓고 욕을 했다. 아무 표현도 할 수 없는 인생에 욕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 입안에서만 맴돌았기 때문이다. 자신과 상관도 없는데 왜 욕을 하는 것일까? 분풀이를 하는 것일까? 그 당시는 어른을 섬기던 시대다.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큰소리치는 모습 처음 본 것이다. 경찰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기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순경은 다시 질문한다. 늘 사건을 접하며 살아가는 경찰들. 노인의 사건은 곧 무관심이 된 것이다. 기근이는 씁쓸한 미소를 짓는다. 왜 기분이 나쁜데 미소 짓는 것일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순경은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나는 아이가 아닌데 왜 계속 반말하지? 순경이 계급이 높은 것인가 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화가 난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순경이네. 더럽게 귀찮은 순경이네. 빨리 서류나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지랄이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비웃은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순경이 높은 척 어른인 척 반말을 하자 결국은 비유가 상한 것이고 오기가 난 것이다. 아니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모두 싫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엇을 먹을 게 있다고 죽지 않고 바보같이 살아서 이곳까지 온 것인지 정말로 후회가 된다. 잘못된 몸이라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텐데 바보같이 왜 온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자책하고 있었다. 순경의 오만 불순보다는 자신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경의 질문도 싫었고 대답하는 자신도 싫었다. 순경의 질문이 아니 꼽기도 했지만 맹목적으로 답변을 하는 자신도 역겨웠다.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고 있기에 숨쉬는 그 자체도 역겹고 싫었다. 기근이는 왜 경찰 순경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에도 경찰이 있었는지 솔직히 모르고 있다. 기서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순경이란 말만 많이 들었을 뿐이다. 몸도 많이 불편한데 정말로 안 됐군. 걷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부모님이 한평생 먹여 살릴 수도 없을 텐데 참으로 안 됐어. 기근이 마음을 이끌지 못하는 경찰. 혼자 말처럼 중얼거린다. 기근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기분이 상한 모양이다. 들어서는 아니된 막말까지 했다. 아니 중얼거린 것이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순경은 인격 모독을 하는 중이다. 공무원 신분인데 장애인이지만 성인인데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막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하니까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이다 하는 논리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언어폭력이요 신고감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언어폭력을 신고할 곳이 존재했는지 우물한 개구리 인생인 기근이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경찰은 강자고 나는 약자다. 그래서 나는 마음 아파도 당할 수뿐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나쁜 새끼다. 네가 순경이면 다냐? 그러면 네가 먹어 살면 되지 않니?
지금으로 처먹고 살면서 뭐 개같은 말을 하고 있니? 나쁜 놈아. 결국은 터지고 말았다. 한이 많은 인생은 절구했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했다. 왜 이리 화가 난 것일까? 부모님이 한평생 먹여 살릴 수도 없다 하는 말에 오장이 깊은 것이다. 왜 오장이 발작한 것일까? 어려서부터 무수히 들었던 말, 부모가 죽으면 형제들이 싫어하여 구박받을 것이란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이다.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모가 죽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자신도 그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화가 나고 했다. 나도 팔도 있고 다리도 있다. 눈, 귀, 코도 있는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때로는 작은 꿈을 하나 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무시만 했고 생명 부지인 순경도 똑같은 말을 하자 속이 비집힌 것이다. 어쩌면 순경은 동정하는 마음에서 혼자 말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기근이 모습은 안쓰럽기 때문이다. 어떻게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모를 정도로 가냘픈 인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엇일까? 사람들의 눈에 안쓰럽다 못하여 추근한 모습이지만 아니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모습이지만 말 그대로 눈, 코, 입 달렸고 발, 다리도 있다.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도 있었다. 이놈 순경이 내가 병신이라고 깔보고 무시한다. 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막말을 들어도 된다고 일부러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기근이는 생각했다. 원통하고 분하에 욕을 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나 이상하다. 경찰은 반응이 없다. 갑자기 기가 먹은 것일까? 아니면 너무 막말로 욕을 하여 어처구니 없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힘이 없는 인생, 기근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표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분노로 속이 불타지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힘도 없어서 주먹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이다. 그랬다. 이번에도 이 속에서만 항변했다. 혼자서 장구치고 북을 치면서 분노한 것이다.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옛 속담이다. 바로 기근이 마음이 순경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기근이는 분노하지만 순경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무슨 뾰족한 방법도 없는 것 같으니? 참말로 안 됐어. 순경은 재차 말한다. 그래야 맞는 말이지.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퉁명스레 내어 뱉는다.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여 낸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순경은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잠시 멍하니 바라보더니 작은 서랍에서 서두를 꺼내어 잠시 확인을 한 후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이는 몇 살? 하고 묻는다. 똑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고 있다. 기근이 조용히 한숨을 쉰다. 오후에 계속됩니다.